여러분 혹시 첨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내용 일부를 보태거나 삭제하여 고치는 일, 사전적 정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들의 자기소개서를 첨삭해주는 인생요약 전문가 윤첨삭, 윤예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육아휴직 후에 복직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게 대체 무슨 관련인가 하시겠죠?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여러분, 사실 저는 20대 중반까지 매우 수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는 청년이었죠. 그렇게 무의미하게 대학원 생활을 하다가 아주 우연한 기회로 대기업 임원비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때 태어나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놀랐던 경험을 했는데요. 저는 제가 할 줄 아는 게 한 가지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마치 비서학과를 졸업한 프로비서처럼 너무나 그 조직에 잘 적응하고 있던 겁니다. 본부장님께 막 인정받고 센스가 폭죽 터져서 여기저기서 막 빛을 발하고, 그때부터요, 저는 제가 할 줄 아는 게 수만 가지는 되는 사람처럼 근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자신이요. 긍정적 기운이 온몸을 감싸던 20대 후반의 윤예지는 인생이 참 즐거웠습니다. 근사한 직업을 가져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저평가했던 지난 날이 어쩌면 잘못되었을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막 자신감을 얻었단 말이죠. 앞으로 비서 생활 한 20년은 해야 되는데, 얄짤없는 계약직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매우 아쉬웠지만 사실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세상에 버릴 경험은 없더라고요. 제가 이만큼 성장하는데 아주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몇 가지 직업을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저는 얄짤없는 계약직을 경험해 보니 내 발로 나가기 전까지 안 나가도 되는 회사, 그게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다면 잠깐 더 앉아 계세요. 본론은 지금부터니까요. 아무튼 쿨하게 돌아서서 나오는데 글쎄 제 나이가 29이더라고요. 34에서 보면 29은 한창 날개를 달 만한 나이인데 그 당시 제 주변 친구들은 이미 벌써 직장 몇 년 차에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서였는지 사실은 좀 위축이 될 법도 한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른 사람 생각이고요. 저는 진심 29이 도전의 한창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광주로만 구하던 직장을 전국으로 넓히게 되었습니다. 저기 너가 전국으로 구하던 광주로 구하던 그게 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완전 상관 있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재밌는 얘기 해드릴 거거든요. 여러분 인천공항 좋아하시죠? 막 어마무시하게 넓고 크고 막 말만 들어도 설레이는 그곳, 거기 안에 로밍센터라고 있죠? 해외 나가기 전에 요금 폭탄 맞기 싫으면 무조건 들려야 한다는 그곳. 거기서 제가 일했었는데 제가 일할 당시만 해도 그때 해외여행 막 붐이 일어날 때라 막 하루에도 방문객 수가 막 수백 명. 그렇게 치열하게 그렇게 방문객들을 맞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29이었던 저 생막내는 선배님들께 이쁨 받으려고 센터 밖에서 사방팔방 뛰어다니며 고객님! 줄 세우고 용모 묻고 그렇게 치열했던 경험이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공항? 너 그럼 영어 좀 하겠네? Yes, I can! Of course! 저는 영어를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문해창작학과 인문대학 소녀였죠. 그런데 어떻게 입사했냐고요? 막 잘하는 척? 그건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면접에 질문이 한 가지 있었는데 1층으로 내려가세요를 영어로 해보세요 였어요. 이 간단한 심플하고 이 간단한 한 문장, 이미 손은 막 재미교포인데 입술이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간절하게 열심히 배워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집으로 내려가는 KTX에 올라탄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합격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 안 되는 게 없나 봐요. 다 이렇게 배우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천공항에 딱 입성해서 막 머리 무스로 막 넘기고 유니폼 딱 입고 로비를 이렇게 걷고 있으면 진짜 크고 멋진 외국인 남자들이 하루에 한 10명쯤은 저에게 접근을 합니다. 막 질문을 막 하는데 제가 당당하게 대답을 하죠. You can go to the first floor. 네, 면접 때 받았던 질문입니다. 왜 이 질문을 하신 줄 알았어요? 제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고 대부분 Hey, 그건 어딨냐? 몇 층이냐? 뭐 이런 거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광주에서만 평생을 생활해 왔는데 그랬던 제게 이 일상이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고 흥미롭게 느껴졌을까요? 저는 이 회사는 저에게 막 글로벌하게까지 느껴지게 하면서 엄청난 자부심까지 주는, 저희 엄마가 한 번은 이모님들 전부 모시고 단체로 뉴질랜드 여행을 가신다고 오셨는데 제가 딱 그날 휴무일을 맞춰가지고 그 넓은 인천공항에 길 헤매지 않고 이모님들 모시고 티켓팅 딱 하고 공항 맛집까지 딱, 저희 엄마 저희 맨 끝줄에서 어깨 막 역까지 올라가시고, 저는 이 일이 재밌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너 한 10년 했겠네? 예, 그로부터 몇 개월 후에 제주공항에 자리 하나 나왔다는데 제가 1번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넓고 좋은 데는 그냥 보기만 해야 돼요. 거기서 일하면 안 돼요. 아무튼 저는 제주도에서 결혼도 하고 임신도 했습니다. 물론 출산과 육아는 친정에 올라와서 했지만 제주도 집은 그대로 두었어요. 왜냐하면 다시 돌아갈 거였으니까. 그런데 저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제주공항에 센터가 없어지고 인천공항으로만 복직이 가능하다는데 뭐 친정도 시가도 없는 인천으로 올라가 그 핏덩이를 키울 자신이 도무지 없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먼 길 돌아왔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의 결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복직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33이었습니다. 게다가 엄마가 되어 있었죠. 그 와중에도 자소서는 써야겠더라고요. 제 딸 아이 이름이 은우인데 은우를 위해서. 그 무렵 이제 취업 준비 중이던 사촌 동생과 통화를 하다가 누나, 내 거 한번 봐줄래? 그러는 겁니다. 아니, 내 자소서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또 마침 여러분, 그때쯤 제 자소서가 너무 맛깔나게 써질 때였어요. 필력에 막 자신감이 붙었는데 어디 뽐낼 데는 없고, 그래서 일단 보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자소서를 한참 읽는데, 야, 이 친구 이 재료로 이렇게밖에 못 살리나? 너무 안타까워서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서 어떻게 할게요? 한 3시간을 내리앉아 밥 먹는 것도 잊은 채 첨삭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지나가다가, 야, 뭐 하는디 니가 밥 먹는 것도 있고, 눈이 반짝거려? 네, 제가 엄청 흥분해 있더라고요. 그렇게 동생의 친구, 그 친구의 친구까지. 여러분, 제가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잠깐 첨삭 알바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랬죠. 버릴 경험은 없다고. 다시 돌고 돌았지만 다시 그 길로 저의 새로운 인생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의 수많은 경험들이 개연성 없는 듯 보이지만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기적으로 아주 끈끈하게 마치 미래에서 누가 제 인생을 설계해 놓은 듯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또 좋은 기회로 여러분과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네요. 어떠셨나요? 34, 제 인생의 중간 보고를 드리자면 저의 신의 한 수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모두 다 처음 하는 일이었지만 뭐 어때? 사람이 하는 일인데 라는 말을 늘 던졌습니다. 그 말은 제 나이, 성별, 제가 가진 배경 등 전부에서 벗어나 제게 엄청난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 자소서 첨삭 모토가 뭔 줄 아십니까? 작은 일상도 빛나는 경험이 되도록 인생 요약해드린다입니다. 자신의 발자취를 저평가하고 무시하는 건 면접관이 아닌 본인 스스로임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살아온 과정 등 경험 등을 인정하고 존중했을 때 정말 매력이 터지는 자소서, 뽑고 싶은 인재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부디 당장 오늘부터 나에 대한 기록을 수정하시어 세상에 자신 있게 내던지시기를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